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가구를 겨우 넘는 등 통계 집계 이래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주택 수요가 큰 서울의 공급난이 심하면 전셋값을 자극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고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형 면적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약 6,0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 청약에 나선 서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카이스트에는 실패 연구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그 실패를 드러내고 인정했을 때 더 배우고 얻는 것이 많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실패 연구소를 통해서 학생들은 로봇 연구 실패, 코딩 실패 이와 관련해서 사진도 올리고 또 그 에피소드들도 적어서 올리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찾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용기를 얻는 말들도 얻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실패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실패해서 좀 그거에 대한 용기를 받고 또 앞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찾고 싶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의 실패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또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인데 날이 정말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 움츠러들지 않게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날이 급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기온이 변화가 되게 뚝 떨어지게 되면 감기 이런 쪽으로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일단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한 말씀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투자 품목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게 어떤 관통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주식도 그냥 남의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기업 가치를 분석하다든가 하다못해 재무제표라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좀 기업도 분석하고 나름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허탈하게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 듣고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사면 무조건 좋아진대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요.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 부동산 프로도 상담 내용들도 귀담아 좀 들으신다고 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해주시면서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대,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믿을 만한 정보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서 또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광진구 자양 이동에 네, 다세대 주택을 갭 투자로 한 채 살까 하는데, 네, 예, 전문가님 조언 좀 듣고 하려고요. 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갭 투자를 보고 계시는데 여유 자금 어느 네.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2억 선으로요. 2억에 2억에서 3억. 네. 2억에서 많으면 3억까지 네. 자양 이동에서 보신 부동산이 좀 있을까요? 네. 거기 빌라 이렇게 신축 빌라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정확한 네네.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까지는 또 다른 분들도 뭐 가면 알겠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양 네. 이동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양 이동의 네.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을 지금 2억에서 3억대로 갭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 네.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양동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자양동이 제가만 기억하는 게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좀 집중됐던 동네거든요. 저기 네. 이제 아무래도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또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 성수동 개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네. 자양동까지 쭉 그런 어떤 여파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들도 하고 해서 좀 부지런했던 분들은 한 4,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하셨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부동산에서 거기 뭐 모아타운 예정지라고 네. 네, 아주 좋다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요. 네. 일단 보시면 광진구잖아요. 자양동 자체가. 네네. 그러면서 자양동이 이 자치구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행정동에 속해요. 네. 뭐 자양 4동, 3동, 1동, 2동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넓게 포진을 해 있는데 네, 한강이 이렇게 네네. 저항권이 이제 확보되는 지역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 광진구 네. 쪽에서의 이제 가치는 저쪽 위에 보시면 2호선 있잖아요. 네네. 2호선 건대 입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상권이 중첩돼 있으면서 지하철 이용이 좀 용이한 곳들 네. 그런 쪽에 뭐 하나의 또 세력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강변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강변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시는 게 자양 2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자양 2동은 한 번쯤은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건데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요즘 이제 이 자양동이 저쪽에 자양동에서도 자양 4동 쪽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해갖고 구역 일부가 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예.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비싸서. 네, 이 위쪽은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이 3동은 지금 거의 뭐 개발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온통 아파트들 촌으로 다 이어져 있고 그 나머지 좀 있는 곳들도 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양 3동 같은 경우에 정말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파트들이 주택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용어로 봤을 때 이제 난개발인 거거든요. 네. 아파트로 변하긴 했지만 뭔가 구심점 어떤 일목요연한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땅 모양에 맞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이 자양 3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힘이 아파트 가격에는 반영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 성수동 쪽 재개발 쪽 한강변 쪽으로 해서 네네. 그쪽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오늘은 성동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양 2동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자양 2동은 이 자양 4동 한강변 쪽으로 해서 아파트 재개발을 뭐 대규모로 진행을 해서 한강변에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로 이렇게 성수동처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양 4동이 지금 많이 가격이 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신통기획 그렇더라고요. 권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같은 한강변 쪽으로 해갖고 자양 2동을 많이 보는데 네. 자양 2동은 자양 4동 접근하듯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재개발 가능성이 일단 두 가지 높지는 않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네.
자양 사동이라든가 저쪽 성수동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한남 뉴타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강변의 재개발의 우량주로 떠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접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과소 필지의 비율도 뭐 과소 필지의 비율 자체는 뭐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비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네. 자양 이동 같은 경우는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자양 사동 지정된 쪽하고는 필지 자체가 생긴 게 많이 달라요. 아, 네. 혹시 지금 TV 보고 계세요? 아니, TV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굳이 뭐 TV까지는 상관없더라도 나중에 혹시 네. 상담 끝나시고 나면 한 번쯤 지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지적도를 지금 제가 펴놓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예전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옛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그 네. 기간 비슷할 무렵에 이 농지 같은 것들을 많이 농경지 정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게 뭐냐면 그냥 원시적으로 소 이렇게 해갖고 논 갈고 거기에 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모내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기계화로 만들기 위해서 농경지를 그냥 완전히 좀 이양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길 자체를 흔히 말하는 바둑판 모양으로 잘 닦아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자양 이동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길이 잘 농경지 정리하듯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모든 필지들이 도로에 잘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재개발하기 위한 데서는 한 발 떨어져 있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노후가 좀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집이 좀 노후될라 치면 그냥 레미콘 불러오고 철거 차량 불러와갖고 뭐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네. 주택을 새로 얼마든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높이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네. 그래서 자양 사동에 비하면 노후도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요.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있는 노후도를 유지하면은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행위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노후도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재개발을 하는 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까지 좀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셨으면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즉 잘 우리 집에 좀 붙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이쪽 네네.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지적으로 한강변에 있다 뿐이지 네네. 지하철역을 7호선이니 2호선이니 이용할 수 있기가 상당히 멀어요. 비역세권이에요. 네. 마을버스 타고도 한참 갑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세입자들이 아니 굳이 내 돈 내고 내가 내 재산 가격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난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비근한 예로 저 용산 개발이 엄청나게 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용산 개발 중에 원효로 4가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원효로 4가에 모아타운 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네. 미래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지하철역까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마치 지금 자양 이동처럼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세입자들이 붙어 있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 자체가 세입자들이 네네.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네. 이 전세 금액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내보내면 여윳돈을 막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많은 고민들을 토로하시거든요. 아,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마치 자양 이동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답보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후도가 유지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네네. 어떤 지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 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지하철 교통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세입자들이 오래 기거하기에는 조건 자체가 나쁘다. 네. 이런 의미로 인해서 투자하기가 네. 저는 좀 투자를 비추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 좀 더 좋은 지역을 좀 추천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적어도 한강변이라고 하면 많은 지역이 네. 없잖아요. 강북 쪽도 거의 개발이 끝났고 강남 네네. 쪽은 뭐 당연히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는데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한강변에서도 앞으로 하이엔드 지역으로 할 곳들이 저는 여기 성수동, 네. 성수동부터 자양 4동까지 이어지는 요 뚝섬 네. 유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요 권역 같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도 굳이 자양동을 벗어나시지 마시고요. 네네. 여기 자양동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미선정 지역이 있어요. 네. 자양사동이 그 위쪽으로 보시면 모아타운으로 신통기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구역 말고 네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미선정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쪽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한강변 쪽으로 있는데 말씀하시는 네, 당연합니다. 거예요? 뚝섬 유원지 쪽으로 아. 붙어 있는 쪽으로요. 네. 근데 제 돈으로 가능할까요? 네, 제가 그쪽에 가능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아까 2억 그래요. 정도의 투자 금액이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2022년이죠. 재작년 12월 29일 날 이쪽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극동아파트 구역이 신양중학교 구역은 제외가 네. 됐단 말이에요. 네네. 왜 제외가 됐는지 그 미선정 이유를 알면 네. 시청자님이 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아, 이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 자양 사동의 이쪽 한강변 구역이 지금 요 어떻게 보면은 모아타운으로 신통기획으로 네네. 이렇게 재개발이 추진될 무렵에 네. 이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여기 한강 극동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 이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차오르는 바람에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극동 아파트라든가 이쪽에 우성 아파트니 성원 아파트니 여기는 주로 이제 이 뚝섬 유원지 쪽으로 붙어 있는 미선정 지역 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뒤에가 아무리 고층 아파트로 막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일단 우리 쪽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면 이쪽 뒤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훨씬 역 쪽에도 가깝고 한강 조망권에서도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훨씬 비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자체적으로는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용적률 자체가 220% 가까이 미리 찾아 먹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하고 좀 병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추진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네네. 그냥 일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이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종상향을 하기 위해선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권역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즉 250m 반경 1차 역세권으로 2차 역세권으로는 500m 반경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250m 반경의 과반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 조건이고요. 네. 그러면서 간선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를 담보를 못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 소리가 뭐냐? 굉장히 제가 지금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요 미선정돼 있는 블럭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 블럭은 그냥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블록. 블럭 단위로 그냥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네네. 요 위쪽에 이제 선정된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갭 투자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왕이면 혹시나도 위에 있는 사업 구조와 비슷하게 또 신통기획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네.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병행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으로 병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준공일 자체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돼 있는 물건을 좀 찾으셔야 돼요. 네. 그것만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되실 거예요. 아,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저하고 연결된 걸 정말 복으로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렵다 하시면 네네.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참고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보셨던 투자처에 대해서는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어떻게 투자처를 물색해야 하는지 그 요건들까지 하나하나 일러드렸습니다. 좋은 지역도 한 곳 조언해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이 많아서 그 문자 사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548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의정부시에 위치한 동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의정부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의정부에 있는 동화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요. 일단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최외곽에서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일단 의정부 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GTX입니다. 이 GTX 신호선 노선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 내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제 막 공표를 하는 상황이라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GTX 노선을 떠나서는 뭐 논하기가 그런데 일단 의정부에 있는 이 동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의정부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범골역을 이용해서 이 경의선 전철 여기 뭐죠? 내부로 돌고 있는 요거를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가서 의정부역에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삼성역까지 기존에는 한 40-50분 정도 걸렸던 시간이 한 20분 안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서울 생활권으로 접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이 GTX라고 하는 게 뭐 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지만 땅속 상황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C노선이 또 강남을 관통하게 됐을 때 청담동 쪽에 있는 이런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중첩될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28년이 예정이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2-3년 뒤로 미뤄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아직도 한 7-8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의정부 지역에 공급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의정부시 자체가 적정 공급량, 적정 수요 자체가 한 2,0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2,200-300세대가 1년에 의정부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정 수요 물량이 되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그냥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되어 왔고 초과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년하고 올해 보시면 한 4,000세대 정도가 신규로 주변에 의정부역 주변으로만 공급이 됐고 또 2026년, 27년 요 두 해까지만 해도 또 2,000세대가 추가로 공급이 된다고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GTX 하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몇 년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이 물량에 대한 해소 기간도 필요한데 나중에 뭐 진짜 어떻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버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GTX가 개통이 됐는데 우리 동아 아파트가 이 GTX의 개통에 대한 호재를 올곧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개통될 무렵이면 한 35년 차, 36년 차 되는 아주 노후 아파트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신축은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GTX에 대한 호재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이 그 영양가는 다 빨아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그 영양가를 먹을 수 있는 체력도 안 돼. 지금도 용적률 자체가 얘네들이 95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 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거의 400% 가까이 되거든요. 390 몇 프로예요. 그 정도로 많이 찾아먹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주로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고, 즉 재건축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냥 노후 아파트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향후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처럼 보이지진 않아요. 맑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주 생활 반경이실 텐데, 제가 봤을 땐 금액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가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호원가든 1차나 호원가든 2차 요 아파트로 갈아타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호원가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범골역에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250m 반경의 과반 이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재건축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글쎄요, 동의 자체 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다고 보면 좀 더 훨씬 신축인 단지도 큰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 2단지를 우선적으로는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호원가든 쪽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는 거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 검토는 지금 하시되 매수 자체는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2025년 봄 시장 그때 하셔도 안 늦습니다. 공급 물량 해소되기도 힘들어요. 그 시기는 그렇게 좀 정해 드릴 테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주지를 크게 옮기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투자 가치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조언해 드렸으니까 잘 공부해 보시고, 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라는 조언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으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어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48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112제곱미터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뭐 송파의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속 살아도 되는 아파트인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번 사연 신청자분은 진짜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뭐 강남의 은마 아파트 정도, 진짜 전국 사람들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88년도에 지어졌겠죠. 그러면서 워낙 유명한 아파트예요. 용적률 자체는 웬만한 좀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뭐 137%. 그렇게 되면서 평균 대지 지분은 26.5평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재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세대수는 5,000세대 훨씬 넘어가는 세대수고요.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이 추후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 10,000세대 육박하는 그런 초대형 단지로 거듭나겠죠. 그러면서 입지적인 걸로 따져보면은 뭐 주변에 학군 잘 갖춰져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올림픽 공원을 딱 아파트의 정원 보듯이 갖고 있겠죠. 거기에 9호선하고 5호선 올림픽 공원역 그냥 무빙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냥 집에 현관 열고 그냥 자동 계단을 해서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초 역세권에 품고 있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서울 뭐 전국이 흔들리면 서울이라고 강남 불패라는 말은 뭐 옛날 말이다. 뭐 서울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그때 상황에 맞게 일희일비하시면 절대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도 아무리 하락이 온통 파란색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기업 가치 분석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소신 갖고 투자한 기업 주식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가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내재하고 있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고 보면 더군다나 강남 3구죠.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만한 초대형 단지에 공원 끼고 초초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다시 찾기도 힘드니까 그냥 꾸준하게 거주하시면서 시장 상황 한번 뭐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내년 총선 전까지는 좋은 소식들 뭐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여기는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대를 이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말씀으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살펴볼게요. 뒷번호 546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의 청라 SK뷰 아파트 145제곱미터와 또 일산 동구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 128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어디에 거주 중인지는 좀 빠져있긴 한데 다 대형 평형을 좀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아파트들이 상당히 이제 중대형 아파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청라 먼저 볼게요. 청라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의 이제 3대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구도심 빼고 송도, 연수구 송도하고 청라,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3대 장이라고 하는데 SK뷰 아파트는 이렇게 청라 호수공원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우리 아파트 특징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중대형 아파트예요. 중대형 위주로 지어진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쪽 지역의 청라지구의 호재를 한번 따져보고 그 호재가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뭐 그렇게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망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청라지구의 호재 같은 경우는 뭐 7호선 연장이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교통에 대한 호재고 그렇게 되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개선이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 연장에 대한 것도 지금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2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도 해볼 텐데 얘네들 2030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7호선 같은 경우는 2028년 예정이 돼 있는데 어찌됐든 예상 기간보다는 한 2, 3년 정도는 늦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7호선 연장, 2호선 연장. 일단 이 호재들만 해도 뭐 상당한 호재가 될 텐데 일단 이 호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죠. 일단 28년, 30년이니까 앞으로 뭐 한 1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아까 의정부 상황을 따졌던 것처럼 인천에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 물량, 인천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 공급에 대한 해소 이거 없이 얘네들은 내년 후년까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025년까지 그냥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된 물량의 해소 기간 없이 계속 적체가 됐던 상황이라서 이 물량 해소하는데도 최소 4, 5년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30년 되는 건데 그 안까지 상당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특히나 인천 서구만 따진다고 해도 작년 올해 한 2만 8천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25년, 26년 이 기간 동안에 또 2만 6천 세대가 또 공급이 됩니다.
어마무지한 물량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저 같으면 일단 거주하시는 거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인천에 기반적인 이렇게 다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부동산의 전망,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논할 때에는 조금은 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사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산 동구 식사동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죠. 여기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가 있는데 얘네들도 다 중대형 아파트들입니다. 심지어 대형 아파트 쪽에는 이거 뭐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도 있는데 요는 일산은요. 일산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 쪽에 주거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대체 도시로 만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일산의 가장 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서울 접근성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야 돼. 그런데 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역이 없어요. 뭐 도보로는 뭐 전혀 불가능한 역이고 마을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지하철을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산의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곳이다. 그냥 중대형이다. 그러면서 일단 시청자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도 평형대가 일산에 또 어울리지 않는 너무 대형 평형대를 갖고 계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시다 보면 일단 일산의 그 서울 접근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역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비역세권인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일산의 중심이 되는 곳들이 여기 킨텍스 일대, 테크노밸리, 방송밸리 그리고 주엽역, 마두역부터 정발산, 주엽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심 상업지역들, 생활권들 거기에 초중고로 대표되는 이제 학군들 이런 것들이 잘 중첩되어 있는 곳들은 일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시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들도 일단 물리적으로도 거리 자체가 멀고요. 뭐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좀 안 좋은 면이고 세 번째로는 일산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1기 신도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축이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뭐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위시티 블루밍 3차 역시 그렇게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산 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청라 같은 경우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왠지 거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둘 다 투자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조금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26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수원에 위치한 동신 1차 아파트 85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수원의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정자동에 위치를 해 있는데, 네, 역시나 뭐 투자보다는 거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아파트가 맞고요. 어차피 글쎄 노후 아파트가 되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는데 근데 일단 뭐 용적률 기존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이제 초소형 그다음에 소형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높은 용적률의 세대 수가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면적도 굉장히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높지를 않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아파트고 진행했던 아파트죠. 그나마 리모델링도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실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개별 리모델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집 올수리에서 그냥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보면 이 위쪽으로 해서 또 2,400세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공급이 됩니다. 신축이 2024년으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전세 금액 휘청이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동신 1단지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 비전이 안 보입니다. 좀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일단 신축 아파트가 내년에 들어서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전세금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내지는 마찬가지로 그 후 2025년 정도에 수원 SK뷰 아파트 요 아파트로 어차피 거주하실 거니까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훨씬 신축의 대단지의 아파트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거주하기에도 훨씬 좋고, 추후에 왜냐하면 이쪽이 이 정자동에 있는 또 학원가 이용하기도 괜찮고, 학군은 뭐 이쪽 주변의 학군이 나쁜 학군이 아니거든요. 수원에서도. 그렇다고 보면 거주하기는 괜찮은데 우리 집이 장래성이 없어서 그래요. 재건축 리모델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노후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 개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에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좀 신축급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이 거주지를 크게 옮기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335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저는 서대문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112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역시 거주 중이신데 이번에는 서대문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서대문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준공이 된 거죠. 진짜 뭐라 그럴까요?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의 대단지죠.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예요. 그리고 무학재역, 홍제역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인근 접근하기도 굉장히 바로 단지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뭐 미취학 아동부터 저학년까지 이렇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도 있기에 아주 유리한 아파트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을 우리가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반등을 살짝 했다가 왜냐하면 올 초에 중간에 유동성을 살짝 좀 풀어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효과가 끝나다 보니까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하는 시기로 왔는데, 이렇게 조정 하락장에서는요 버티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승할 아파트 말고는 그보다는 버틸 수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가 홍제 센트럴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신축이죠. 서울에서 신축은요 아무리 못해도 5년 정도 이상은 신축의 힘으로 그냥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신축의 대단지죠. 거기에 역 이용하기에도 괜찮고 또 초등학교 잘 갖추고 있으니까 생활환경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일수록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내가 뭐 서울에 내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이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신내 GTX의 개통 호재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불광동이나 가량동, 은평구 쪽들이 또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은평구 또 뭐 서대문구 이쪽 위쪽으로의
이런 이미지에서 좀 더 고급화된 이미지로 탈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하시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잘 보유하시면서 일단 이 시장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좀 지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 더 버텨보자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좀 짧게 살펴볼게요. 뒷번호 642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양시 백마 3단지 금호 한양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매도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거주 중이신 집인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담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아까도 일산 거를 제가 위시티를 말씀드리면서 일산을 한번 살펴봤지만 일산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백마마을인데 3단지인가요? 3단지 아파트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산은 일단 재건축의 이슈에 있느냐. 그다음에 어차피 서울에 있는 주거 밀집을 좀 인근으로 분산시키려고 했던 목적이니까 역세권이냐.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물리적인 거리, 이런 거리로 있을 때 저쪽에 킨텍스 쪽, 테크노밸리 쪽, 방송밸리 쪽 이게 이제 앞으로 일산을 이끌어갈 중심 지역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일산이 또 학군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환경이 되겠죠. 중심 상업 지역에서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느냐, 즉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 5가지에 대입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찾아먹은 용적률도 많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4단지하고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훨씬 사업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 거기에 역세권 백마역 이용하게 돼서 이용하지만 심지어 대곡역 이용하면 GTX도 이용할 수가 있다. 킨텍스 테크노밸리 방송밸리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 초중고 일산에서는 명문학군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생활환경 마두역에서 정발산역으로 이어지는 이 중심 생활지역에 잘 접근해 있습니다. 즉 보유하시면서 버티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보유하시면서 좀 계속 편하게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는 늘 다양한 분들의 고민을 만나봐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내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면서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어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내 집을 갈아타야 될까 말까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내 주택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분석할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해놨지만 좀 특수성들이 있죠. 그래서 상담을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담 중에 제일 앞에 상담하셨던 분 이렇게 투자 상담인데요. 투자는 정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발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에 아직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들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장이라고 해도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잘 선별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가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1: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